쌍곡선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먼저 좀 요걸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타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a제곱분의 x제곱에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될 거고요. 이때 우리가 a가 b보다 이제 크다라는 가정하에 a랑 b가 다 양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요, 이때 우리가 장축의 길이를 2a라고 뒀었고요, 단축의 길이를 2b라고 이렇게 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축의 길이가 왜 중요하냐면은 타원의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장축과 단축이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타원의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초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요 PF랑 PF-의 길이의 합이 항상 뭘로 일정하다고 했었었죠? 타원이요? 길이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던 게 타원의 정의였었죠. 이게 타원의 정의식을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낸 거였었죠. 쌍곡선도요, 굉장히 형태가 유사합니다. 자, 이런 얘랑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쌍곡선도요,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유도 안 해요? 유도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거든, 타원이랑. 근데 쌍곡선은요, 이거 부호만 반대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게 쌍곡선입니다. 정의가 뭐냐면요, 쌍곡선은요, 두 정점으로부터, 그럼 이제 알파토리가 비슷하죠. 타원의 두 정점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타원의 두 초점을 얘기하는 게 될 거고, 쌍곡선도 당연히 정점이 뭐가 되는 거겠어요? 초점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두 초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초점이 될 거고요. 두 초점으로부터 움직이는 한 점이 있는데요, 한 점이 있을 때요, 한 점 P가 있을 때요, 초점의 좌표를 각각 F랑 F'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의 차가요, 자, 타원은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했었지, 타원은요, 거리의 차이가요, 항상 이렇게 2a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게 타원입니다. 자, 봐봐요. 유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뭐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에 F라는 점을 제가 C,-0라고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 F-라고 그러죠. F라는 점을 C,0라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움직이는 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P점이 X, Y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요, PF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루트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PF-의 거리가요, 루트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되면서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양변을 뭐 제곱을 하시고요, 막 해갖고 전개를 하시면은 결국엔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갑자기 C랑 A라는 문자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식에다가 Y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쌍곡선이 무슨 점을 지나게 됩니까? A,0랑 마이너스 A,0를 지나게 되어 있죠. 그 A,0랑 마이너스 A,0가요,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내 친구요. 근데 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A랑 B 값이 그대로 여기 쫙 4개가 정의가 된다고 했었지. 그런데 쌍곡선은요, 여기에는 요 B 값이 조금 독특해요. 자,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요, 이 식이 다 날아가면서요,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요, Y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값으로 나오면서 Y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Y 값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0,B가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타원 자체가요,
타원은 A, 0이랑 0, B를 지났었잖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그런데 쌍곡선은요. 여기다가만 A를 집어넣고 저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지가 않아. 여기에 A만 집어넣었을 때만 성립하는 식이라고요. 그래서 쌍곡선이 요 점을 지나겠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요. 항상 2a라는 값으로 일정한데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2a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네요. 이게 지금 2a네요. 항상 요 길이의 차이가 요 길이의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인이 되는 축이다라고 해서 주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축이 2a라는 값으로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타원에서는 이걸 우리가 길 장자를 써서 장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축 위에 연장선상에 이렇게 초점좌표가 있게 돼 있고요. 쌍곡선을 그리게 되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연결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대칭으로 두 개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틀어졌네요.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약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요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요. 쌍곡선이요.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어떻게 그려졌었죠?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져 있었지. 근데 쌍곡선은요, 내가 여기를 그릴 때 마치 직선처럼 그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봐봐요. 그럼 여기 있는 요 B를 폼으로 준 게 아닐 거 아니야. 선생님, 근데요, 쌍곡선에는 지금 C라는 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타원에서는 요 점을 C,0, 마이너스 C,0라고 했을 때, 요 C 값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요렇게 대칭을 잡아서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아서 요 C 값을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납니까? 여기서 C는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C의 제곱이란 아이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으로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곡선에 있는 요 A랑 B를 그대로 타원에서 사용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서는 C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값으로 정의하고요. 타원에서는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기억해야지 수식으로 암기하려고 그러면은 볼 때마다 이게 마이너스였는지 A가 앞에 있었는지 B가 앞에 있었는지 맨날 헷갈려요. 이건 그림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타원에서는 요렇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었고 얘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되거든. 근데 덜마상 보니까 이 C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빗변이 되는 거지. 그럼 쟤를 빗변으로 잡으려면은 선생님 이게 A가 여기 있는데요? 그럼 요 길이가 A인데요? 반드시 B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C 길이를 원으로 이렇게 슉 돌렸을 때 C 값이 여기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먼저 봐야 돼. 이렇게요. 여기가 C가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요 길이가 B가 돼서 여기에 이렇게 B가 무조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B랑 B가 이렇게 고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쌍곡선을 그릴 때는요 항상 여기에 있는 A 값이랑 여기 있는 B 값, 여기 있는 B 값, 여기 있는 B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고요 원점의 기준으로 해서요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빗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컴퍼스로 돌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 네 꼭지점을 지나는 항상 원 모양이 이렇게 같이 수반이 돼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C값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C값이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요게 초점에 잡힙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 있는 B가요. 저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B가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럼 2A를 주축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부르는 용어도 있어요. 교과서에선 정의를 안 하는데요. 주축에 항상 쌍으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쌍으로 묶여있다 그래갖고요. 얘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헐레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커플링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켤레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쎄 이거는 교과서에 공식적인 오피셜한 용어로 명시가 안 돼 있어갖고 사람들마다 부르는 용어가 사실 얘는 뭐 따로 명칭을 정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서요. 이거는 그냥 켤레축이라는 단어로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할 것 같습니다. 얘는요. 그리고요. 되게 특이한 아이가 있습니다. 타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얘는 A가 B보다 크면은 초점이 장축위에 위치하고요. 만약에 이게 A랑 B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길다랗게 바뀌면서 초점의 좌표가 Y축에 위치했었죠. 장축과 단축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A랑 B의 위치가 크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데요. 타원은요. 아니 뭐냐 쌍곡선은요. 이 A랑 B의 크기가 바뀌던 안 바뀌던 상관없이 그냥 모양이 이 모양 하나로만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림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원이 아닌 쌍곡선에서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봐봐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타원에서도 이렇게 0,0을 타원의 중심이라고 불렀었지 쌍곡선도 이렇게 0,0을요 쌍곡선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쌍곡선의 중심을 지나면서요 여기 B랑 여기에 있는 A의 교차점인 A, B를 지나는 또 여기에 원점 대칭 관계의 점이 하나가 더 생기지 요런 직선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y는 a분의 bx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칭성이 있는 이런 반대편에 데칼코마니로 y는 a분의 bx라는 이런 우리가 직선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뭐냐면요. 쌍곡선의 점근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그릴 때요. 좀 그림이 좀 잘못 그렸는데 자,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그냥 그리면 안 되고 얘를요. 그릴 때 자, 봐봐요. 자, 요점을 찍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요점 찾고요. 그 다음에 여기 B값의 위치를 찾아놓고 요렇게 원으로 샥 돌리고 난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초점 이렇게 샥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요점과 요점이 딱 가운데 대칭성이 되도록 잡는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림이 그림은 조금 더 여기다 예쁘게 그려볼게요.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은 여기 점근선에 이렇게 닿아서 나중에는 점근선이랑 일치가 되는 모양처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쌍곡선은요. 근데 점근선은 닿는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닿는 걸로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릴 때 점근선 닿는 거 아니라면서 닿는 것처럼 그때 그려야 돼요. 그래야 뭐랑 구분이 되냐면은 포물선 모양이랑 구분이 됩니다. 이거를 점근선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붕뜨게 그리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린다 이게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점근선 두 개가 있으면요. 모양을 그릴 때요.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은 그냥 나중에 얘랑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냥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도록 그림을 그리시는데 근데요. 점근선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 식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타원이랑 포물선은 점근선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쌍곡선이라는 아이는 갑자기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왔길래 이 점근선이라는 게 정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봐봐요. 이 식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b제곱의 y의 제곱이요. 자, 요거 넘기면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쵸? 자, 그리고요. 이 식에서요. a제곱분의 x의 제곱을 이렇게 묶어서요. 1-x 제곱분의 a의 제곱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더 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양변에 b제곱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y의 제곱이 a제곱분의 b제곱의 x의 제곱에 1-x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그쵸? 그럼 이거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요, 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에 루트의 1-x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된다. 봐봐, 여기 우리가 원하는 정근선의 구조가 들어가 있지. 여기다 뭘 할 거냐면요, 살짝만 보여줄게. 극한을 취합니다. 태승씨 미안해, 이거 그냥 잊어. 저는 미친 아무리 생각해요. 여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거 태승 귀 닫아, 그냥 귀 닫아 본인은. 자, 여기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 0으로 수렴하지. 어차피 얘는 숫자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x가 무한대로 계속 커지면은 이게 수렴해. 그리고 선생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그래도 여전히 얘는 뭘로 수렴합니까?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분모가 졸라 커지니까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하겠지. 그래서 얘는요, 극한 값이 루트 1로 수렴하면서요, 이 녀석의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아이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양쪽으로 무한대로 계속 커지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이 쌍곡선의 y값이 결국에는 이 a랑 b를 직선으로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과 결국에는 일치된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라는 두 직선이 여기에 있는 a랑 b 값을 기준으로 쌍곡선의 점근선이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요, 이렇게 주축과 혈례축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런 원을 샥 그려놓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큼 초점의 길이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점근선에 닿게끔 쌍곡선이 이렇게 생성돼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를요. 이렇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의 제곱이. 자, 1이라는 이런 쌍곡선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럼 이런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일단은요. 얘는 중심의 좌표가 0, 여기 될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0, 여기에 2,0.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주축이죠. 혈례축은요, 여기 그려지는 거죠. 0,3과 0,-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 나옵니까? 루트 13이 나오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리면요,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녀석이 루트 13,0가 되고요. 이 녀석 기준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있는 반대편에 있는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13,0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요거랑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점을 지나도록, 즉 쌍곡선의 중심을 지나도록 하는 이런 직선을 딱 그립니다. 그럼 이게 쌍곡선의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쌍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항상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얘를 기준으로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끔 이런 모양으로 쌍곡선이 그려진다고요. 그럼 봐봐요. 이 위치를 뒤바꾼다고 해서 모양이 바뀌겠습니까? 바꾸면 이제 무슨 모양이 될까요? 이게 점근선이 조금 완만해지면서 이게 얄쌍한 쌍곡선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쪼그라지는 쌍곡선으로 바뀔 겁니다. 어쨌든 이 대소관계가 바뀐다고 해서 쌍곡선의 모양이 뒤집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축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요게 이제 켤레축이라는 개념이고요. 초점의 좌표는 이거랑 이거의 제곱의 합의 값을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만큼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값으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쌍곡선의 도형적인 특징이
초점의 임의의 두 점에서요. 쌍곡선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샥 찍게 되면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딱 측정했을 때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얼마큼 나타난다고요? 얘가 지금 4였고 얘가 9였으면요. 2a 4만큼의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만약에 요 길이가 t였으면요. t 플러스 4였으면요. 요 길이가 t라는 값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요. 뭐 일로 가면은 요 길이가 더 길어지고 이 길이가 뭐 이렇게 되지만 항상 이 길이의 차가 4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쌍곡선의 개념입니다. 그 점근선이 항상 중요하고요. 타원은 봤을 때 요거 값 그려갖고 점 4개 찍고 그 꼭정좌표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었잖아. 타원은요 뭐부터 차이가 되냐면 얘네 두 개를 기준으로 직사각형 그려놓고요. 직사각형 기준으로 요 쌍곡선의 중심을 지나도록 직선 두 개 딱 그려놓고 한 다음에 이 직선에 이렇게 닿게끔 이런 곡선 두 개를 대칭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요 교과서에 보니까요 이런 그림 말고도요 이런 그림 있던데요. 여기까지 똑같은데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 있는데요. 저 새끼 쌍곡선입니다. 그럼 저게 플러스 1이 아니고 저게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0, 루트 13이 초점. 이렇게 0, 마이너스 루트 14가 초점이 되는 거고요. 요 점근선 두 개에 닿게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져요.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주축의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에 있는 요 구값이 주축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로서 요게 주축이랍니다. 그 주축의 길이가 6이 나오지 그 6만큼 임의의 한 점을 이렇게 쌍곡선에서 찍었을 때요. 요렇게 길이를 딱 측정하게 되면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는 거야? 6으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유도를 굳이 막 구구절절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이 들어가서 타원은 합이기 때문에 절대값 구조가 안 나왔었잖아. 근데 이게 쌍곡선은 절대값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타원보다 계산이 조금 더 많아요.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니네한테 증명하라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증명을 하라고 그러면은 포물선 아니면 타원을 갖고 그 두 가지 식을 증명하라고 얘기하지 쌍곡선을 갖고 서술형 주관식으로 증명하라는 얘기까지 하진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정도까지 너네한테 포악하진 않아요. 그래서 쌍곡선은요 그냥 이 수식의 의미를 너네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타원이랑 흡사한데 여기 부호가 다르고요. 만약에 타원처럼 이 위치를 이렇게 장축 단축을 뒤집는 것처럼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부호까지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면은 이게 이제 주축에 대한 정보로 바뀐다고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쌍곡선 외워야 돼. 타원이랑 비슷한데 차이점을 갖고 너네가 비교를 하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됐습니까? 그럼 뭐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하겠어요. 이제 뭐 평행 이동도 하고 뭐 난리를 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봐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똑같은 원을 두 개로 그려볼게요. 이 원 이렇게 찝어줬어. 다시. 합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 원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하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면요. 이 원의 중심이 움직이는 점의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인다고 했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움직였었죠? 얘가 이렇게
타원 궤적을 그리면서 원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요 원의 반지름을 x라고 두고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둔다면요, 요 값이 r 빼기 x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요 값이 얼마로 표현돼요? x로 표현되죠. 그러면은 고정된 두 점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움직이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이 항상 큰 원의 반지름 r로서 일정했었죠. 그러니까 두 거리의 합이 항상 반지름 값을 일정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이 한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접하도록 하는 원의 중심을 그리게 되면요, 이게요 타원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쌍곡선들 그거랑 굉장히 흡사하거든. 자, 이 모양이랑 똑같은데요, 얘는요 점이요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요.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있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점을 지나면서요, 이 원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요 이렇게도 있고요.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 이렇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이 도대체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움직일 거냐라는 거지. 봐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써요. 자,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뭐 이렇게 x라고 되겠습니다. 봐봐요. 이 원이 지금 고정되어 있죠. 자, 봐봐요. 요 점도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를 흰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얘를 고정되어 있는 점들을 x자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얼마가 됩니까? x가 되죠. 그쵸? 봐봐요.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항상 뭘로 일정해요? 얘는요. 반지름이 변하는 거니까 x니까 이 x 값이 커지던 작아지던 말든지 간에 항상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차이가 뭘로 일정합니까? r로 일정합니다. 그래서요, 이 원의 중심은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초점으로 삼는 이런 타원 궤적을 움직이면서 움직입니다. 이런 타원 궤적을 무조건 움직입니다. 그럼 반대편에도 그려야 되는데 반대편에 그리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외접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쌍곡선 그리면은 요 모양 중에서 반쪽짜리 모양만 그린 거야. 이쪽 반대편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외접하는 모양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외접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원을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서 그릴 수가 있겠어? 못하지,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타원 궤적을 그리면서 문제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타원의 왜냐면 이게 원의 중심이 이게 쌍곡선의 중심이 될 거고요. 뭐 모양이 대충 모양 어떻게 될까? 이런 정교선을 그리면서 이런 정교선을 그리면서 이런 타원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으면요, 여기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이런 원을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외접원을. 그래서 타원이 쌍곡선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타원은 내접원을 그리는 거고요. 쌍곡선은 내접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내부점 기준으로 해서 내접원의 중심을 갖고 생각을 하냐, 외부점 기준으로 외접원의 중심을 갖고 외접원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입니까라는 걸 생각을 합니까?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쌍곡선 개념이 이게 끝이에요. 타원이랑 조금 흡사한데 외울 게 조금 있습니다. 그냥 타원은 우리가 원을 좀 배웠기 때문에 약간 친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쌍곡선은 니네가 전혀 친숙하지 않는 아이야. 그리고 이미 쌍곡선을 하나를 배운 게 있긴 한데요, 니네가 배운 쌍곡선은 이런 아이들도 쌍곡선입니다. 대표적인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죠. y는 x분의 1. 이것도 쌍곡선이에요. 그럼 봐봐요.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 선이 어떻게 쌍곡선이 되는 건데요? 이 유리함수잖아요, 얘는요. 자, 봐봐요. 얘네는 점근선이 얘랑 얘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쌍곡선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삐뚤어지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요 쌍곡선의 모양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쌍곡선의 점근선 자체가 그냥 뭐야? x축, y축이 되는 축이 점근선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식은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이 1이라는 아이는요. 지금 요 축이 돌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축 자체도 얘네는 점근선이 서로 어떻게 만나고 있죠? 직교를 이루고 있지. 그래서 얘는요.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직교 쌍곡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곡선이 서로 점근선이 직교하면서 만나는 우리가 점근선이다라고 해서 직교하는 직각쌍극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이런 쌍곡선들은 축도 다 돌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 축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만들 수 있죠. 그게 이제 변환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어떤 변환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축도 회전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회전하는 회전변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환을 시켜야 돼. 그럼 그 변환법에 대한 계산은 어디서 배울까요?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워요. 이거는 대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대학교 1학년 수학 때 가면은 이 변환적인 내용을 배워요. 쌍곡선 축이 틀어지는 거에 대한 방법을요. 어디서 배우냐면요. 나중에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개념이 와서 배울 겁니다. 선형대수에 가면은 변환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니네가 아니면은 뭐 기경학과 같은 애들 뭐 공학수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요. 사실 공학수학 안에 선형대 수학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 수학이라는 개념을 따로 그냥 우리가 각 교과목으로 배울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공대 있죠. 전자공학과를 제외한 기계공학과나 화학공학과나 아니면 뭐 건축공학과 이런 일반적인 공대 같은 경우에는요. 공학수학이라는 단어 내서 이런 회전변환이라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너네가 이제 뭐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원만 똑바로 암기가 돼 있으면은 쌍곡선은 부호만 싹 다 바꿔주면 돼요. 타원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포물선은 딱 봐도 모양이 그냥 완전히 다르잖아. 식도 다르고. 근데 타원이랑 쌍곡선은요. 그게 식이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중간에 부호가 조금씩 달라. 디테일이. 타원 하나만 제대로 암기하고 있으면 쌍곡선은 그거의 차이점만 바꿔서 너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